이름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 법안 발의 민주당 전해철 의원 부인 생년월일 2016년 7월 12일 계류일 1125일 불공정한 갑을 관계 속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의 정쟁으로 법안 통과가 늦어지면서 아직도 리모델링을 강요받거나 가맹사업자 단체 협의회에 가입했다는 이유 등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받는 가맹점들이 적지 않은 실정인데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상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가맹사업 공정화 방안은 어떻게 마련돼야 할까요? 네, 가맹사업 거래 공정화 관련 법안 보니까 무려 3건이나 대표 발의하신 민주당의 전해철 의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3건이나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왜 한 방에 하시지 이걸 3번에 나눠서 하셨어요? 일단 내용이 좀 틀리고요. 음. 그리고 이제 하다 보면 여기 2017년부터 제가 이제 발의해서 얼마 전에 2016년, 17년 그리고 19년까지 발의를 했는데 최근까지.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제 4년간 정무위원 임기를 쭉 하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예, 그렇게 예. 하다 보면 이제 발의 이후에 또 논의 과정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예. 좀 더 절박하고 또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이제 추후로 계속 보완하고 보충하는 의미에서 법안을 발의하니까 한 번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계속적으로 네. 발의를 해왔습니다. 가맹사업자, 가맹점 본부 대표적인 게 뭘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 프랜차이즈 계약이라면 잘 알지 않습니까? 치킨 관련도 네, 있고 네. 또 제과점도 있고 그렇죠. 사실 규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만 이상이 되는 이제 현황인데 그런 프랜차이즈 계약이라면 이제 많은 분들이 창업할 때 많이 하고 있어서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더 효율성, 경제성이 예. 있게 잘 되는 것도 필요하고 못지않게 공정성도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에 있는 좀 미비점들이 나와서 결국은 좀 더 공정하게 해서 가맹점 사업자들이 잘하고 뿐만이 아니라 그걸 잘 밑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가맹본부도 잘 되는 게 필요해서 예. 그런 효율성과 공정성 양자를 강조하기 위한 법률이고 그걸 좀 더 잘 되기 위한 법안을 제가 발의를 이 했습니다. 대상이 되는 자영업자들, 즉 가맹점주들은 총 몇만 정도라고 봐야 일단 됩니다. 본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본부가 있고 이제 거기에 사업주가 있는데 본부가 한 4,882개. 이거는 2018년에서 신고서를 정보공개서를 이야, 등록한 기준이고요. 가맹본부도 거의 5천 개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맹점 수는 24만 3,454개. 예. 24만 5천 개 정도가 되는데요. 다만 예.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가맹본부가 이와 같이 5천여 개 됐을 때 개점을 한 1,560개 정도를 1년에 한다면 폐점 그러니까 종료하고 계약 해지가 되는 것이 약 1,000여 개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맹점주도 4만 5천 개 정도가 생긴다면 1년에 2만 6천 개 정도가 폐점되는 그러니까 변화가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많은 이제 그게 현재 저희들 그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숫자 그리고 자영업자 분들이 어려운 네.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또 그 현상을 이와 같이 개점과 폐점 숫자로 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동안 뭐 갑질 등등 해서 논란도 되고 화제도 많이 됐었기 때문에 법도 좀 만들고 또 보완도 하고 막 그래 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근데 여전히 미진하다. 그렇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미진합니까? 이제 첫 제가 번째. 법안 발의한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는 이 가맹점 사업자 분들이 이제 사업자 단체를 구성을 합니다. 일종의 노동조합처럼.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 같으면 이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에 근거가 있는데 이 단체를 구성해도 본부에서 협의나 협상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이제 저는 좀 바꿔야 되겠다. 잠깐만요. 그 가맹점 사업자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진 것도 사실 얼마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구성은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현행 법에 보면 이 가맹점 사업자 단체를 구성은 할 수가 있는데 예. 그걸 등록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길과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본부 입장에서는 그 등록 그 구성된 단체 대표성을 문제 삼는 거죠. 그냥 임의단체식이에요? 임의단체식으로 되어 있어서 오. 제 법률은 그럼 애초에 법을 만들 때 이상하게 만들었군요. 이제 그걸 너무 강제하면 아. 사적 자치나 또
계약 자유 원칙에 반한다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제 노동조합법이나 이런 노동자 단체하고는 이제 차이가 있었던 거고요. 예, 아무튼 예.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협의와 협상에 응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네. 먼저는 이 단체를 이 가맹점 사업자 단체를 신고해서 관계당국에 신고해서 어느 정도 실체를 인정받게 하는 게 첫 번째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 신고된 단체에 대해서는 적어도 협의와 협상을 해라. 그러니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거는 현행법하고 똑같지만 예. 협의를 요청했을 때 응하지 않는 경우에 예. 현재 법에는 아무런 제재 조항이 없는데 예. 적어도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재 조항을 둬서 하나는 이 단체성을 좀 더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두 번째는 네, 네. 성립된 단체가 실제의 협의 협상을 할 수 있는 것이 제 이제 첫 번째 법안 발의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정 무슨 치킨집의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한 500개 있다고 쳐봐요. 근데 그 중에 한 30개가 모였어요. 그래서 신고하면 또 한 40개가 또 모였어요. 또 신고하면 일일이 그 다 협상에 응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정확하고 소위 또 말해서 대표성이라는 걸 어떻게 하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정확하고 사실은 예민한 부분인데요. 네. 일단 신고 요건을 만들게 됩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이제 시행령을 현재 공정에 준비 중에 있는데 처음에 신고를 할 때 가맹 전체 사업자 수의 어느 정도를 할지가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중요하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이 사업자 단체의 난립을 피하고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어서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령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적어도 이 사업 그래 가맹점 사업자의 몇 프로 정도가 됐을 때 신고를 하게 하냐, 신고를 받아주냐는 건데 대체적인 지금 생각은 네. 한 2개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2개? 그러니까 그 이제 하나의 본부가 있으면 그 하나의 가맹점 사업자 단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2개 정도가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요건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사업자 단체 숫자는 정해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또 지나치게 좁혀버리면 그 사람 또 사업자 단체의 활동성을 제약하는 결과가 있어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 법 통과에 시행령의 즈음에서 많은 고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노동조합으로 비유를 하면 복수노조 시대가 되면서 교섭권을 누가 갖느냐 이거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여기도 기존의 법은 어찌 보면 그냥 흉내만 낸 거예요. 가맹 사업자 단체 만들 수 있다 여기까지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뭐 아무런 법적 의무도 없으니까 뭐 그 협상에 응하지 않아도 아무런 책임도 없었었는데 그렇습니다. 조금 좀 세세하게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할 것 같군요. 예. 최소한 몇 % 이상의 가맹점들이 모여가지고 신고하게 되면 공식 등록을 받고 그다음에 협의 요청할 때는 그것을 거부했을 경우 과징금을 얼마로 한다. 여기까지 나와야 되겠군요. 그게 제 법안의 핵심적인 그러니까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대부분의 내용은 시행령에 맡겨지겠네요. 일단 신고 요건을 법에 할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했을 때 신고를 받아들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한 건이고요. 예. 두 번째는 또 어떤 겁니까? 이제 협약을 이와 같이 이제 체결 가맹 본부와 네. 또 사업자 간에 협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협약을 체결해도 일종의 단체 교섭 결과. 그렇습니다. 예.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재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 기존의 법은 도대체 뭡니까? 전부 상징적이네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의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도 되고 만약 협의해가지고 협약서를 맺었다 해도 안 지켜도 되고 그런 거네요. 이제 공정거래에 관한 법이 이제 갑과 을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공정거래에 관한 맞는 법률들은 대등한 지위만을 이 유지하고 지키게 하는 것만이 늘 능사가 아니다. 그 열악한 지위에 있는 어떤 그 주체를 좀 보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지만 예. 그렇지만 시작할 때부터 지나치게 아까 말씀하신 노동조합과 노동자처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기본적으로는 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협상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고 그게 이제 지나쳤을 때 거기에 따른 제외 조항을 두는 건데요. 네. 이게 마찬가지로 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 간에도 협약을 체결해라라는 것을 권장하고 또 잘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협약을 체결하는 것까지는 같지만 이후에 전혀 제재 조항이 없이 실효성이 네. 떨어지니까 네.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시정 조치 등 제재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그 법률에 보면
포상 등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만 있습니다. 근데 인센티브 주는 거.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포상 가지고 이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좀 정치하기도 하고 법을 예. 탈법도 하고 위법도 하고 편법도 하는 그런 문제가 더 생기니까 이런 경우에는 시정 조치가 좀 필요하다라는 면에서 이제 제가 법률로 시정 조치를 알겠습니다. 할 수 있게. 협약을 맺었다면 그 협약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협약에 위반되는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그렇습니다. 시정 조치를 하는 주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되는 거죠. 예.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또 하나는 일단 이제 가맹 그 법에 이제 많이 있는 이 법안이 체결되어서 이제 가맹 사업주들이 보호를 받지 않습니까? 예. 다만 이제 그 사람들이 단체에 가입했을 때 또 해지를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거는 이제 제 법안이라기보다도 예. 이 해지가 되는 경우 예를 들면 10년 이상은 이 기본적으로 계약이 유지돼야 된다라는 게 이제 법률에 있지만 예. 10년 이후에 이걸 해지해버리면 거기에 있는 가맹 사업자들은 또 불이익을 받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투자비도 많이 있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 예.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법에서는 10년까지만을 보호하고 있으니까 예. 계약이 갱신될 때 안 되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도 있어서 이건 예. 이제 법안이라기보다도 얼마 전에 제가 그 장기 점포의 안정적 계약 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을 공정위와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점포를 하고 계약 갱신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그냥 해제를 해버릴 것이 아니고 예. 상당 부분 절차를 밟아야 된다. 예를 들면 평가를 한다든지 예. 또 A령을 줘서 자기가 계약 갱신을 할지를 원할지 안 할지를 한다든지 등등의 절차와 내용을 좀 담아서 불이에 이와 같이 계약 갱신을 하지 못하는 것들을 막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네. 그걸 프랜차이즈 협의회와 예. 그리고 또 가맹점 그 협의회가 같이 이 가이드를 지키겠다 이런 상생 협약을 이제 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네. 네. 이게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앞에 제가 협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 조항이 있는 것은 개별 본부와 개별 사업자들의 문제인데 그거 이상의 좀 더 전체적인 그 가맹 본부 협의회와 또 가맹 사업주 협의회가 이와 같이 상생을 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도 만들고 또 협의회끼리 이런 것들을 같이 준수하겠다. 협약도 만들었다는 것을 제 입법과 별개로 이와 같이 국회 활동으로 해왔다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중에 살짝 언급했습니다마는 기존의 법이 제가 아까 표현한 것처럼 그냥 상징적으로 뭐 단체를 만들 수 있을 권리가 있다. 뭐 그냥 뭐 각자 자율적으로 잘 협의해 봐라 이런 식의 법이라고 제가 아까 좀 표현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당하는 사례들도 있다면서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이제 프랜차이즈 또는 가맹사업본부, 가맹점주 협의회 갖고 있는 사안을 제가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그 네. 회사를 일일이 발표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계약 기간 갱신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절해서 통보를 해버리고 또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갱신을 거절해 버린다든지 이런 또 10년 차 이후에는 네. 뭐 당연히 해버린 이런 사안들이 있어서 똑같아요. 노동조합 가입하면 해고하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똑같네요, 구조가.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가이드라인을 알겠습니다. 만들어서 이와 같은 것들을 해왔다. 그나저나 이 전해철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법도 세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무려 뭐 68개, 49개 가맹점 관련 법이 이렇게 많이 발의돼 있습니까? 가맹점 관련 법만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정부 전체로 훨씬 많고요. 아 그러니까 가맹점 관련 법이 예. 몇 개가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49개? 28개가 일단은 이제 있는데 28개? 아니요. 68개가 있는데 68개. 68개가 있는데 현재 한 49개가 계류되어 있죠. 어. 그래 따지면 지금 이제 20대 국회가 불과 이제 현재 8월이니까요.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예. 그러니까 가맹점 관련 법 중에 계류돼 있는 것만 49개다. 49개, 70% 정도가 아직 어마어마하게 많이 계류돼 있네요. 그렇습니다. 왜 계류만 돼 있는 거예요? 논의를 왜 안 합니까? 이제 제가 잠깐 이제 그전에 그러면 정무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법률이 그 약 1,450개 정도가 네, 정무위 왔는데요. 예. 현재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이 900개입니다. 예. 900개 법안이 계류되어 있고 또 나머지 한 200여 개는 아예 전체의 상정도 안 예,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이
가맹점 법뿐만이 아니고 정무위의 이와 같이 많은 법이 기록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일단 이걸 두 가지가 문제인데요. 예. 하나는 이 소위가 논의하기 위한 소위가 열리지 않는 게 하나는 문제고 법안 심사 소위.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열린다 하더라도 이 소위가 전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소위가 열리지 않는 문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도 4월 달에 소위를 하고 지금 8월까지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그걸 안 한 이유가 예. 애들 패스트트랙을 왜 했냐? 예. 아니면 왜 보훈처 자료를 안 냈냐 해서 이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의 본질적인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치 쟁점 터지면 그렇습니다. 국회 공전되면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근데 소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또 그것대로 풀어야 되는데. 하여튼 소위가 안 그래서 열리고. 얼마 전에 이제 7월 달에 법안까지 통과됐는데 네. 한 달에 2번 소위를 열게 하는 그런 법안까지 만들었거든요. 이건 그걸 강제예요? 처벌 조항이 없다 보니까 아니, 해야 마찬가지네요. 이것도 또 상징적이네요. 아무튼 안 열리고 있는 것을 강제하는 적어도 이제 좀 더 그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강하게 필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소위가 열린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통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쟁점이 만들어지면 모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다음에 논의합시다라고 그냥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자동으로 거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근데 국회 다음에 논의합시다 해놓고 다음번엔 논의 안 한다는 안 거죠? 한다는 거죠. 그럼 언제 처리돼요? 그런데 이 비효율성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게 시정돼야 될 문제인 겁니다. 현재 국회법 54조에 보면 과반수가 출석해서 과반수의 참석에 의해서 법안이 통과되게 되어 있는데 예, 예. 제가 지금 20대입니다만은 13대부터 묘한 관행이 생겼어요. 그게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전체가 다 동의해야 된다라는 네. 거에 의해서 네. 이와 같이 한 사람만 반대하더라도 법안이 통과 안 되니까 아주 비효율적이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말씀은 예. 이 국회법 54조를 준수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새롭게 강제하는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예. 정말 이번에라도 국회의원들이 옛날에 맞지 않은 관행과 관례를 깨고 예. 각 상임위에서는 과반수를 한다라는 것들에 대해 선언을 하고 뜻을 모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여야를 그것도 이번 국회는 이미 물 건너간 거 아니에요?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 법안 통과뿐만이 아니고 예, 예. 적어도 이제 여러 가지 협치에 대한 생각, 국회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생각을 한다면 이번에라도 사실 이 선언은 여든 야든 언제든지 불이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 그 하반기에라도 크게 문제 제기를 해서 한번 계류법안 하겠습니다. 심폐소생 코너 이게 꽤 오래됐는데요. 예. 저희 청취자분들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예. 법안 심사 소위 열었는데요. 어느 의원 하나가 반대해서 아예 논의도 못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지금 100번 넘게 들었거든요. 예. 이거 언제든 빨리 좀 바꿔야죠. 이거는. 예. 그 노력을 하도록 국회 하반기지만 매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